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입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죠. 금태섭 국민의힘 행에 민주당 난리. 금태섭 전 의원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두고 진중권 전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할 테니까 거기 가는 일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그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온갖 배신자니 검찰당이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덧붙여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말로만 사과했고 여전히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한편 민주당 김영민 의원 등은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철새 정치인 인증받았다. 검찰당 합류를 축하드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위 보시죠. 100조 손실보상 진심이라면 환영.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손실보상 100조 지원 주장에 진심이라면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25조였다가 50조였다가 다시 100조 원까지 일단 숫자는 점점 올라가는데요. 현실성이 있으려면 재원 마련 대책도 내놓고 협의해야겠죠. 1위 보겠습니다. 김건희 가짜뉴스 법적 조치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열린공감TV 등이 보도한 후보 배우자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단연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대위는 해당 보도에서 제보자가 주장한 시점은 윤 후보의 배우자가 라마다 르네상스 회장을 알기도 훨씬 전이라며 끔찍한 인격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가지의 썰을 소개를 했는데 하나씩 픽해서 좀 의견을 주시죠. 홍은아 의원님부터 하나 하시겠습니까? 저는 3위. 금태섭 국민의힘 행의 민주당 난리. 예.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난리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진에 있던 분이 오셨으니까 그 안에 이 문화라던가 룰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싸움꾼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제 후보께서 우리 이 후보께서 그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은 뭐라 그러죠? 민주당에서 제명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거의 그런 제명 안 당했습니다. 아, 스스로 나오셨습니까? 네네. 네. 당연히 윤리심판원에 회부가 됐었는데 결정이 안 났었고 그래서 스스로 나오셨네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문제로 시작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께서 이제 그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픈 일이에요. 네. 저는 그분을 뭐 배신자라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당에 뭐 있을 때 그 나름대로는 내부적인 비판과 어떤 자성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저희 뭐 진영 또는 우리 당이 붙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난리 날 정도는 아니고 이미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오세훈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새로운 일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어쨌든 우리가 정치가 발전하고 사회가 좋아지면 좋은 거니까 금태섭 의원이 합류하신 만큼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수정당에서 잘 좀 녹여내서 설득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뭐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내에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때 다른 의견을 냈던 분이 4분이잖아요. 조금밖에. 네. 근데 종천 의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레드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잘 계시고. 나갑니다. 네, 굉장히 잘 나갑니다. 모셔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쓴소리를 무시해서 내쳤는데 지금은 쓴소리 좀 해달라고 됐고 박용진 의원도 잘 나갑니다. 잘 나가죠. 네. 대선 후보까지 경선 후보를 했었고요.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갔을 때 내리자마자 김혜영 의원 어딨어? 꼭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뭐 오셨었는데 뭐 김혜영 의원도 일정한 역할을 앞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금태섭만 당신이 공천을 못 받고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그 네 분과 같은 목소리를 계속 이제 내는 분들이 당내에 있는 것이 당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는 뭐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금태섭 의원이 이제 저희가 그분을 놓쳤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저희한테도 자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래가지고 이소영 의원님 좋아해요. 맞는 말씀만 딱 하시죠. 딱 얘기한 게 이소영 의원님 멘트였어요. 이소영 의원님처럼 얘기하면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의 이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멘트다. 최고의 멘트를 한 건데 제가 최고의 의원이 민주당. 다른 또 의원은 그렇게 멘트 안 하고 그냥 뭐 철새 인증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아픈 지점일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는. 뭐 금태섭 의원이 가셨는데 잘 되길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럼 안 되죠. 지금 선대위 전략실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정치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픽은? 저는 그 픽은 백조 손실보상 진심이라면 환영 이제 요거를 픽했는데 이게 그저께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들과 이제 간담회에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한 자료예요. 그걸 좀 축소판으로 그때 좀 더 컸던 건데. 좀 귀엽게 제가 뽑았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해 왔던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라도 국민이 빚지지 않게 하고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해 왔었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국가 빚만 늘리자는 거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었고 충분히 그렇게 이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리지 못했는데 이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백조 얘기를 하신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야당에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은 정부도 더 설득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이 선진국들 대열에서 굉장히 밑에 특허 때문에 약간만 더 위로 올려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근데 반대로 가계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럼 이러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맞느냐, 가계가 빚을 지는 게 맞느냐, 저는 국가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환영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100조 받겠다. 빨리 하자. 당장 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님 진짜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네, 뒷일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우선은 이제 저희 선대위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던 건 50조입니다. 처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였죠. 네, 50조고 그 50조를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다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됐을 때 50조 손실보상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마크론 때문에 너무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0조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또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핵심은 이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이미 끝났죠. 예산도 끝났고 지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빚을 더 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빚도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엄청난 예산안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손실보상은 정부가 우리가 정부가 됐을 때 손실보상을 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이겼을 때 100조 원까지 그 부분을 이제 아마 논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준비된 자료들은 50조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다 가능하다라고 했고 근데 또 김종인 위원장님은 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빼면 되고 저기서 빼면 되고 이렇게 하면 100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윤 후보가 이기면이고 지면 나 졌으니까 하지 말자 그냥 알아서 살라고 그래. 그렇게 됩니까? 그 의견이 같으면 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도 만약에 저희가 편성됐던 부분들을 나누면서 협치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끝났고 다음 정부에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지금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게 다음 정부 5월 이후, 내년 5월 이후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5월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는 이 양측의 의지가 명확하다고 하면 지금 논의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22년 예산안 끝났지만 사실 올해 작년 전부 상반기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공약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노령연금 모든 노인에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공약 철회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의지가 있으면은 급한 정말 목마른 내일 정도 또 김종인 위원장이 받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슈퍼 예산이었어요. 엄청난 비용이 예산 604조. 엄청난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근데 그게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네. 5월 이후에와 이 4, 5개월 안에 그 예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또 100조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들어간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100조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검토하다 보면 예컨대 국가부채에 뭐 발행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신용 등급도 있을 거고 할 현실이 건데 맞지 않잖아요. 논의는 가능하지 하자는 않잖아요. 거예요. 어느 분들이 논의할 수 있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논의는 말이잖아요. 양당 대표가 어떤 있고 분들- 양당 원내대표가 있죠. 김기현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그럼 김기현 윤호중 원내대표랑 원내대표 윤호중 하나 원내대표랑 이야기한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부가 딱 되면 그 돈을 그냥 쓴다. 아, 어느 정부가 되면이 아니라 네. 지금 당장 목마른 소상공인들께 대화를 한다 그 돈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대화를 해서 네. 예컨대 연초에 추경을 할 수도 있겠죠. 연초에 추경을 누구의 결제로 하게 됩니까? 양당 원내대표가 추진하면은 국회의 국회에서 예산안,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겠죠. 국민들께서 그걸 진짜로 희망하실까요? 이 모든 게 국민의 비전. 국민들께서 희망하지 않는데 김종인 대표께서 이렇게 지금 100조를 이렇게 던지신 거예요? 서둘러서 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마련을 그 앞에 해 서 있는 거 놓으셨나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 예산, 그러니까 비용을 마련할지에 저희 대한 걸 일관의 입장 생각하셨나요? 윤석열 50조라도 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50조라도 네. 하자. 예, 네. 정리하면은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단 야당 대선 후보가 먼저 50조, 또 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불렀고 여당에서 당장 하자, 협의하자라는 얘기까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한테 어제 대책 없다고 논의가-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논의가 대책이 없는 거죠. 진전되는 걸 현실적인 봐서 걸 말씀을 그럼 해주셔야 돼요. 얘기가 돼야 현실적인 될 거를 거예요. 얘기를 하셨어야죠. 네, 오늘 현실적인 두 걸 분 얘기- 얘기한 겁니다. 살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면 돈을 되죠. 마련을 해야 된다까지도. 그러나 민주당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포퓰리스트 같은 돈들을 다 깎아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저희 말로만- 윤석열 말로만 정부에서 하지 해내겠습니다. 마시고요. 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저희는 얘기는 말로만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1년 하겠습니다. 반 동안 지켜보신 고맙습니다. 국민이 아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